불법 관리인이 선출되었던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찬성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즉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소집 동의 의사를 넘어서 찬성하는 포괄 위임장을 채무자 측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관리단 집회 소집에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했던 그 전화통화 녹음을 입수했었습니다. 통화 녹음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총회 날짜가 정해지면 소유자분들이 오셔서 참여해서 반대 찬성 표시를 할 수 있고, 지금 전화통화로는 총회를 여는 거에 대한 동의만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내내내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서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총회를 열기 위한 동의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총회를 열기 위한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자 이런 전화통화 녹음을 근거로 구분 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대필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즉 관리단 집회 소집과 개최에 동의를 구해놓고는 거기에 동의한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 위임장까지 대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스를 보시면 관리비, 주차 수익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차 수익 등으로 잡수입으로 인해서 관리비를 차감권이 있다,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하고자 총회를 열려고 하는데 총회 소집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약간은 기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채무자들은 관리비 인하, 주차 수익금으로 인한 관리비 차감 등 구분 소유자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의해달라, 총회 개최에 대한 동의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요청을 하고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내란을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의 과정을 토대로 구분 소유자들 명의의 위임장을 대필해서 작성을 했고, 이런 대필 작성 위임장을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즉 불법 관리인의 연임을 위한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분 소유자들은 집회 개최에 동의를 했을 뿐이지 의결권을 위임한다라는 취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필 작성 위임장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채무자 측이 이 사건 연임 결의에 사용한 위임장들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화 녹취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이런 과정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다수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적법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 사건 재판부는 저희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100명이 넘는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이 선행 관리단 집회에 관한 소집 동의서 및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위임장 대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었고, 그리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선행 관리단 집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 동의를, 위임 의사까지도 동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채무자들 쪽에서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선행 관리단 집회에 관한 소집 동의만 있었고 이를 넘어서 의결권 위임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 관리단 집회 개최 전에 위임 의사를 철회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채무자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채무자 주식회사 B에게 건물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는 또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자들 쪽에서는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에 기해서 여전히 채무자 주식회사가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관한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서 그 위탁관리 계약이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위탁관리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689조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은 무효이거나 해지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채무자 주식회사는
건물 관리 권한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이 사건 관리 업무 방해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이 침해받고 있음을 이유로 그 방해의 배제 및 예방, 그리고 채무자들이 점유하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된 별지 3목록 기재 서류의 인도를 각 구할 권리가 있다, 피버전 권리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A는 관리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연임에 찬성하는 위임장을 대거 대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이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죠. 관리단 집회 개최에 동의를 받아놓고 의결권 위임을 동의받은 것처럼 속여서 위임장을 대필 작성한 것이 합법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사무실 인력을 대거 동원하고 또 외부 TM 업체의 인력을 대거 사용하면서 많은 관리비 잡수입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소위 관리단 집회 컨설팅 업체라는 그런 회사들 인력들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적인 행동은 결국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모두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임장 불법 대필 행위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고소 사건과 사적으로 관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고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벌어진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건물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관리인, 시행사, 관리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넘나들면서 대규모 자원과 인력을 사용해서 건물 관리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구분 소유자들로서는 사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합건물 분쟁에 관한 경험과 이해도에서 상대방 측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에서도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분쟁은 장기화되고 건물이 정상화되는 것은 점점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